말로 하면 무지개. 무지개 다리, 무지개 문. 요게 저쪽에서 보면 무지개 다리여야 해요. 여기 있는 문은 동쪽이에요. 지금 이쪽이 동쪽이고 거기에 있는 문은 문신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예, 요 우측에 있는 문은 무신이 드나드는 문. 여기 와서 무신이 드나들고 무신이 드나들어요. 근데 가운데는 지금 우리가 드나들 수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 임금님의 여가 지나갈 때 옆에 있는 그 수리병이나 가마풀이 여기로 와가지고 요 추녀까지 포함해서 찍으시면 저 산이 네. 와우. 저쪽에 인왕산, 저쪽에 우와, 너무 멋지다. 예, 가장 좋은 자리예요. 네. 와우. 그거 조금 더 빼서 요 추녀를 다 할 수 있어요. 네. 돌아다니면 힘들죠? 와우. 아니요, 안 힘들어요. 도읍을 한양으로 정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한양으로 정할 때 왜 여기를 정하느냐,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러면서도 태조가 수창궁에서 1392년에 즉위를 했는데 개경의 수창궁이라는 게 고려 때에 태조 왕건이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크지 않아요. 저 거기 문 앞에 가봤는데 못 가게 하는 거 멀리서 이렇게 가다가 덩벙덩벙 막 불러갖고, 근데 굉장히 여기에 비하면 작은 문이고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서 사실은 떡을 만들면서 이성계 목 따러 간다고 하면서 만드는 게 조랭이떡이야. 아. 우리 어머니가 여기도 뭐 개경분이라고 하셨는 것 같아요. 근데 개경분이어서 조랭이떡을 만드시고 하는 거를 뭐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직접 조랭이떡을 개경처럼 만드는 조랭이떡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요새는 눈사람처럼 두 개 붙은 거잖아요. 그때 피난민들이 많았고 다시 여기를 온 거예요. 네. 근데 여기를 올 때 처음에 태조가 여기를 정한 이유는 도선비기라는 신라 시대에 그 풍수지리를 하는 왕건 시대에 있던 스님이 여기가 이씨의 성이다라는 거를 예언을 했고, 또 그러나 그 전에 저기 계룡산에다가 토를 닦았었어요. 근데 거기는 하륜이 보니까 너무 풍수지리적으로 좋지 않고 좁아서 여기는 폐망할 자리다 라고 해서 다시 무학이라는 데를 해서 무학제 여기 있잖아요. 지금 무학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쪽을 추천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추천을 할 때 한양으로 결정적으로 지은 거는 그거는 아마 야사에만 있는 것 같아요. 투전을 해서 했다. 뭐냐면 돈을 던져가지고 앞면은 길할상, 뒷면은 흉할거, 이거를 던졌는데 3번을 던졌는데 한양이 2관이 길할상이고 개경과 무학은 흉이 2개였었대요. 그래서 여기를 했다 그러는데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52,800명 정도의 군민들을 모아가지고 구역을 해서 청계천을 탔어요. 원래 시내가 있었는데 작아서 물이 맨날 본죽이 되니까 그거를 지금으로 하면 그 포크레인 몇 대가 와서 파면 그만인 거를 몇만 명의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힘들어서 이제 태종이 그만하려고 할 때 하륜이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된다 해서 이 청계천을 완전히 공사를 한 거예요. 무학대사를 보냈어요. 그렇게 보낸 이유는 뭐냐면 무학과
이 태조 이성계가 그 왕이 되기 이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인연이 있었어요. 태조 이성계가 아직은 큰 장수의 역할을 할 수 없었을 때에 안변이라는 곳에 안변 학석이라는 곳에 자기의 초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초가에서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닭이 꼬끼려하고 있고 그러면서 방망이질 소리가 나고 그런데 허물어지는 집에 석가래를 3개를 짊어지고 나오는데 아예 꽃비가 오면서 그러면서 거울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꿈은 정말 보통 꿈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의 꿈을 해명하는 노파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이 꿈은 내가 말씀드릴 게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40리를 가면 설봉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설봉산에 있는 흑두 스님에게 여쭤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흑두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가 꼭지요 하는 것은 고귀 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높은 자리를 귀하고 높은 자리로 돌아온다 라는 그 뜻이고 방망이를 치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촛불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꽹가리 치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것처럼 방망이 치는 게 그런 것이다. 그런데 석가래 3개를 쥐고 나온 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지게가 있고 석가래 3개가 있다. 그러면 무슨 자예요? 한자로 왕자예요. 그럴 것이고 꽃비가 내렸다. 꽃이 다 떨어졌다 하는 것은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 다음에 거울이 깨졌다는 건 여태까지 있었던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무학대사가 꿈 해몽을 하고 그러나 그냥은 안 된다. 왕업을 이룰 수 있게 그렇게 힘을 써라. 그래갖고 500나한을 절에 있는 500나한을 지어서 딴 절에다가 옮겨서 서광사라는 절을 지어서 옮겨놓는데 500나한을 하나씩 확세도록 옮겼는데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갖고 499나한과 500나한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갖다 놨대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500번째 나한이 없어진 거야.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나를 허술히 생각한 거 아니니. 본래 자리로 갔대요. 그래서 또 갖다 놨더니 또 갔대. 그래서 500나한이 있는데 500번째에 이름은 있지만 불상은 없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말을 많이 들었고 그런데 이제 이따가 나홍대사가 지금 회암사라고 의정부 가는 곳에 있거든요. 거기에 기거할 때 태조가 나중에 거기에 가서 있겠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12지신사를 세워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나 어쨌든 이 무학대사가 한양에 와서 그러면 궁궐자리도 되겠다고 와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자리는 장자가 무너지고 차자가 스물 자리다. 그러니까 여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남산을 갔어요. 남산을 올라가서 휘휘 돌아보니까 동쪽 벌판이 너무나 넓고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좋을까? 동쪽 벌판을 갔는데 어떤 노인이 청우를 두고 그런 역사적인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우리 청우라는 건 못 봤잖아요. 푸른 소는 못 봤잖아요. 검은 소, 얼룩소, 뭐 누렁소 이건 봤는데 그때는 청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도사가 끌고 다니는 소, 그걸 청우라고 얘기하는데 그 노인이 뭐 소를 몰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미련하게 꼭 무학과 같구나. 왜 고등길을 다르고 이렇게 굽은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도선 스님인가 현명하셨나. 그리고 쫓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10리를 가라.
그 곳이 지금의 왕십리예요. 십리를 가라는 지명이 왕십리인 거야. 그런데 왕십리 가라는 곳에 와봤더니 왜 궁정동 터라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됐던 그 곳이 있잖아요. 기국공신 정도전이 뭐라 그래요? 역사 이래로 임금은 북쪽에서 남향을 하고 있지 동쪽을 향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결국은 남쪽을 향하게 지었는데 뭐라 그래야 되냐면 이제 동쪽이 우리나라는 약해서 동쪽으로부터 한 300여 년이 흐르면 침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이 임진왜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1392년 200~300년 후에 한다 그랬는데 1592년에 임진난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동쪽이 약하고 동쪽이 있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의 침입이 있을 걸 예언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를 오게 됐잖아요. 오게 돼서 궁궐을 지었는데 이렇게 지었고 스님이 용상이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서 남쪽을 보고 앉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남쪽을 보고 앉으시면 내 왼손이 오른쪽에 가 있고 북쪽에서 남쪽이고 여기 왼손이 있는 쪽은 동쪽이란 말이에요.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오는 것이고 서쪽으로 해가 져요. 그래서 해가 떠올라와서 낮이 되고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를 나눌 때에는 남자는 양이어서 동쪽에 있는 왼손을 위쪽으로 포개서 봉수를 하고 여자는 서쪽에 해가 져서 밤이 되는 쪽에 오른손이 가 있으니까 오른손을 위쪽으로 포개서 그 여자임을 강조한 거예요. 어머니의 자유로움 같은 것이 빛이 나는 그런 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이고 건춘문은 이 동쪽문인데 이따 저 동쪽문으로 나가면서 그 문은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이제 바깥에 나가서 보게 돼요. 영추문은 가을문은 이제 가서 저쪽에서 영추문 볼 거고요. 신문문은 청와대 앞쪽으로 난문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거는 가운데 문이 없죠. 요 근정전이 있어서 오행 따라 계속해서 이 틀림없는 건축물을 앉혔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왜 저기 메롱하고 있던 패치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딴 거는 세 가지 인의예지신 이거를 붙이다가 이 북쪽에서는 숙정문이라고 하는 거는 정이라는 건 고요하고 안정되고 하는 북을 나타내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 인의예지 이걸 쓴 거를 오상이라고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해놨거든요. 이 상자는 항상 상자예요. 그런데 이거는 항상 똑같다라는 건 진리란 얘기예요. 진리와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 인의예지가 있으면 얘가 암만 있어도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남을 속이느라고 가짜로 얘를 지키는 게 있잖아요. 남한테 웃었는데 이제 너 두고 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돼서 그래서 4대 문 안에도 있고 그 4대 문 가운데 있는 이름이 오신각이에요. 요 한양 중앙 가로 세로 중심에 있는 아주 중심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가로 세로 중심에 보신각이 있어서 거기서 언제나 문을 열어라 종치고 닫아라 종치고 이런 걸 다 했고 33번의 제야의 정도 거기서 친 거예요. 온 만물은 믿음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냐 라는 얘기고. 자 이제 이 구글이나 전돌 구운 걸 빨아놓으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는 뒷반사가 난반사가 돼서 눈이 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또 하나는 옛날에 벼슬아치들은 전부 가죽신 신었잖아요. 가죽 물 묻으면요 뒤로 발라당 다 넘어져요.
임금님 앞에 갈라당 넘어졌다 곤정 빅대도 맞을 수 있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냥 맞아요. 이것도 이게 맞춰놓으면 돌멩이입니다. 맞춰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한 거는 비가 오면 사이사이로 물이 스며들어라. 그리고 하수도는 여기하고 저쪽 끝밖에 없어요. 여기 두 개밖에 없어요.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각선이 된 거 잘 처음에 모르고 봤을 때는 안 보이지만 저기 가다 보면 이렇게 약간 턱이져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게 있어요. 확실하게 보이는 저쪽 건너편에 지붕이에요. 지붕 가다가 올라갔죠? 또 가다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거야. 지붕은 우리나라 지붕은 저거는 맛배 정도로 많이 나요. 맛배 지붕. 요거는 지붕이 위에서부터 기와가 내려왔는데 양 옆에는 삼각형이 있고 기와를 얹었잖아요. 요쪽에. 요거는 팔작지붕. 근데 남대문 같은 거는 그렇게 다 돼 있지만 꼭대기 쪽도 내려온 기와가 내려왔잖아요. 이건 이천각지붕. 이게 세 가지 대표적인 지붕이 있어요. 상원중은 6모 지붕 뭐 이렇게 여러 모 지붕이 있지만 그거는 흔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보시면 네, 그렇게 된 거고요. 설명할 거였지만 궁궐담 네모나게 돼 있죠. 나무를 심으면 곤할곤자예요. 그래서 옛날 농림 살림 경제에 그거 곤하게 된다. 그래서 안 심은 거예요. 예. 그리고 문 안에 나무를 심으면 문문자에 나무를 심으면 한가로운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유 있게 뭐 놀 수 있다는 건 바쁘게 일을 하고 뭐가 돼 있으면서 그런 것도 하는 거고 이제 숨는 사람도 없어야 되지만 숨는 사람은 해치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저쪽에 당령전에 가서 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또 좀 해주세요. 네, 잠깐. 자갈까면 소리 나도 알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데 자갈을 따기다 좀 궁궐내는 모래 깔았어요. 모래를 깔았어요. 예, 그런 소리 들리라고. 근데 정조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에 저쪽 소리가 들렸다. 자객이 들어왔다. 도망을 했는데 그 후에 또 자객이 들어왔는데 잡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그런 그 장인들의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 지붕이도 일자가 아니죠.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하면 양쪽에 우리 동아밧줄로 해서 그네 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걸 두 사람이 양쪽에 들고 쓰면 얘 무게 때문에 약간 처지잖아요. 그 모양대로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기서 지금 2층이잖아요. 2층인데 저 안 문 열려서 안을 들여다보면 통층이에요. 저걸 직선으로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이 없을까. 작은 성의 문이 크고 좋기는 해도 저런 게 없어요. 일직선이에요. 네, 저렇게 돼 있는 자연스러움이 배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저렇게 지붕 밑으로 볼록볼록 나와 있는 게 있죠. 그걸 공포라고 해요. 공포. 예, 그거는 뭐냐면 공포라 그러는데 미적인 것도 있고 위험도 있는데 가장 실질적인 건 기와를 얹어서 올라간 무게 중심, 무게를 그거를 놓아서 받치고 있는 거예요. 무게를 나누어지는 거예요. 무게 중심을 흐트러 놓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네. 자, 그런데 여기 시골이 있죠. 네, 이게 뭔가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주리를 틀었다고. 아니, 임금님 계신 정전 안에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이제 저쪽으로 가서 근데 볼게요. 이거 뭔데요? 여기로 와봐요. 아니, 이건 혜태. 서수.
혜태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해태처럼도 만들고 뭐 철록처럼도 만들고 서수, 상서로서 진순수, 네. 서수. 네, 네. 상서는 진순수. 저기 있는 건 철록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섰잖아요. 예, 순서대로 섰어요. 그러면 비 오고 해나도 천막을 쳤어요. 차일을 쳤다. 그러면 네, 차일이 그게 천막이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저 위에 귀퉁이에 있는 기둥에 보면 이거는 새 돌인데도 이렇게 파져 있잖아요. 저기 여기 쪽에 하나 있었는데 왜 없냐? 그랬는데 저기는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천막을 쳐야 임금이랑 진짜 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무 위에가 고리는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자죽은 이렇게 나 있어요. 그렇게 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는 임금님이 왕의 길이네. 왕도. 임금님이 다니시는 길이고 이게 임금님을 보위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 이렇게 있어서 아까 문반이 좌측문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문반을 썼고 이쪽엔 무반이 쓰는 거예요. 문무 양반이에요. 양반이 따르는 게 아니라 문반이 양반. 그렇게 여기를 1억씩 지나다니면 곤장 100대 임금님 길이니까 1억씩 다니면 괜히 여기 넘어다니면 80대 넘어다니고 그러나 1이씩 다니는 건 괜찮아. 볼 일이 있어서 여기를 안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얘기했지만 경례로는 시민들과 신하가 정말 축복하고 좋은 일에 만난다 하는 그런 거고요. 저기는 이 경례로를 가장 많이 이용한 거는 이거는 나중에 저쪽에 보면은 대인 향원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국가적인 손님을 맞이하는 연회를 할 때 쓰는 공간이에요. 경회로가. 그래서 층계를 보시면 그 위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네. 근데 저만큼 올라가서 지금 창과 창 사이에 구름 모양 이렇게 해놨잖아요. 창과 아니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러면 사진틀 같으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방을 봤을 때에 훨씬 아름다워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보는 거하고 그 위에서 보는 거하고 틀려요. 높이 있는 그 1층의 높이가 굉장히 높죠. 근데 저 위에 가운데는 관이 3개가 있는데 천지인을 나타내는 8개의 기둥 공간인 방 3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주역 8개 천지인 나타내는 곳이고요. 그런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5, 6, 이거 8개가 방 3개가 됐잖아요. 그랬는데 이거를 이어서 나가보면 이게 16개의 공간이 돼요. 16개의 기둥 공간이 되고 방은 12개가 돼요. 방은 12개. 그러면 그게 1년 12달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방 공간을 만드냐. 지금 우리가 갔을 때서 저기 낙양각이라고 하는 구름 모양 그거 한 밑으로 보면 혹시 문이 보일까요? 문 이렇게 얹어놓고 맞아 보여요. 그걸 내리면 12개의 방이 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서 잘 볼게요. 여기서는 이 사진 찍는 사진 공간이에요. 벚꽃 사진 찍는 저기서 찍으면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저쪽 공간은 낚시하는 공간. 보시면 이제 얘는 종류가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임금과 신하가 좋은 공간에서 만나는 것을 경사스러울때 만난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 창문 이렇게 올렸다는 거 보시죠? 네. 그게 들어 열개문이에요. 들어서 열어. 이렇게 접어서 위로 얹어서 걸쇠가 있는데 거기다 걸어놨어요. 이따 저쪽에 들어가서 그건 더 가까이 볼 수 있어서. 그 뒷문은 무슨 말이에요? 들어 열개문. 들어 열개문. 열어 들개문. 분한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나누었다 모았다 그렇게 해서 저걸 내리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됐고요. 그런 기둥 공간이 이 밑엔 기둥 공간이 24개의 기둥 공간이 있는데 그거는 24절기를 나타낸 거예요. 왕의 다리가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난번에 90몇 년대에 준설 작업하면서 용을 한 마리 꺼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용 모양, 구리로 된, 꺼냈는데, 원래 기록에는 2마리를 넣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대원군이 넣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1마리밖에 거기서 못 찾았어요. 1마리밖에 없었어요. 그게 옛날에는 여기 박물관에 있었는데, 지금은 국립박물관에 있어요. 몰라. 그랬는지 모르지. 같이 해야지. 이게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불이 나는 걸 진압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있고 이거는 타서 만든 연못이거든요. 그 저 위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층계가 있어요. 골로 내려와서 배 대고 여기에서 무슨 뱃놀이, 겨울, 가을, 수박, 뭐 잉어 이런 달들을 틈들을 만들어 가지고 걸어놓고 뱃놀이하고 밤에 그랬는데 배 타고 저기를 가. 그런 걸 놀이를 하고
또 저 위에서 놀이를 하는데 이거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연산군이에요. 뱃놀이 많이 하고 그때 놀이 하자고 술 먹고 놀자면 여자들을 불렀잖아요. 걔네들 이름이 흥청이었어요. 그래서 흥청망청이 나온 거예요. 동선 작업을 할 때 보니까 이 밑에다가 나무로 빽빽하게 다 박아놓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이거는 연못이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못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파서 나중에 가보실 동산을 만들었어. 아미산에다가 동산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요거 대로드는 곳이고 이거는 저기에 조선시대에 청기화를 올렸더랬어요. 상동포항에 가면 지금도 청기화가 있긴 한데 청기화를 올렸는데 그 청기화가 키웠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찰을 받지 않았어. 신비를 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는 옛날에는 여기를 이렇게 해서 복도 회랑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불나리 이전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온돌이에요. 일부 온돌이에요. 그걸 뭘로 아느냐 하면 일단 여기 꿀집이 있고 저기 부엌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를 막아놓는 네. 그렇게 해서 신숙주라고 얘기하지만 신숙주는 연못이 있거든요. 거기다가는 연꽃을 심지는 않아요. 왜냐면 왕의 위패를 모시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기다 해서 놓는데 겨울이면 얼겠죠? 그래서 나중에 와서 보시면 저 밑을 보면 옛날에 부를 때 덩어리 이쪽에 있어요. 얼지 말라고. 네,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아까 부실이 쳤다 했다는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 궁궐에서 4청룡 500호 말씀 많이 들으셨죠? 한발 더 나가면 4청룡 500호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각 방향을 좌측은 청룡이 지키고 상삼세계 동물이에요. 500호, 100호, 그러면 이렇게 남쪽을 보고 있을 때 우쪽은 우잖아요. 그리고 서쪽이잖아요. 거기에 100호란 말이에요. 지금 저기 100호를 요 위에 칸에 보면 100호를 나는 고양이 같다 그래. 저 위에 얘는 제작이 예. 그런데 보면 와서 복수 건물이 와서 수잔 만든 해볼까? 왔다가 저 기부에 자기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나 못생겨서 놀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발톱수를 보면
저게 높은 놈이다 아니다를 알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1월 5학 병풍이 뒤에 조그맣게 쳐져 있는데 저 근정전에는 엄청나게 크게 쳐져 있고 1월 5학 병풍이 있고 그 앞에 의자가 있어요. 근데 정조가 수원 화성에 능행을 간다 그러면 가다가 쉴 때가 있어요. 의자 놓고 앉아 있는데 임금은 그리지 않고 의자와 저 1월 5학도만 오봉도 5학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만 있으면 아 이거 왕의 자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5개의 봉우리가 있죠. 해와 달이 있어. 5개의 봉우리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우리나라로 보면 북쪽의 백두산, 남쪽의 지리산, 저 한라산은 그때는 치지 않은 거였고 지리산, 서쪽의 묘향산, 동쪽의 금강산, 중앙의 삼각산 이렇게 5개의 산이 있는데 삼각산 주산으로부터 남쪽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임금님은 북쪽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옛날 수사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 갔을 때 북향사배 했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근데 저기 함경도로로 갔을 때도 사배를 해요. 그것도 북향사배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임금님이 계신 곳을 상징적으로 북쪽이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북두칠성을 북극성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산 고무리는 제일 꼭대기가 북쪽이야. 이렇게 그래서 있는 북쪽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쪽을 남쪽이라고 하고 동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방향은 자연의 동서남북이 있고 예절의 동서남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쪽에 병풍 치고 제사 지낸다가 아니고 병풍을 치면 거기는 북쪽이라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산이 있고 1월 해와 달이 있으면 이 우주를 내가 관장하는 것이다. 이 나라를 관장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경복궁이라는 것은 시경리에 있는 기치위주 이미 술을 취했고 띠고 이덕 이미 덕에 배부르니 군자만년에 개의 경복하소서 하는데 군자만년 동안 사시면서 경복이라는 이름으로 경복이라는 걸 따와서 경복을 하셨어요. 그러면 김정도 있잖아요. 많은 사랑과 유전이 갔을 때는 임금은 편하고 성실해야지 된다 하는 뜻이에요. 또 여기 사정전은 정치를 함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정치할 수 없다 라는 걸 따서 한 거예요. 자, 사정문이고 여기 근정전 동서 대마군 처음에 그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러면 정전 5학년 당연하게 있고.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게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만개는 하루 5번 이렇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들었잖아 모르겠나? 지붕, 이런 순서를 지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탕구라고 해서 궁궐에 임금님의 재산이에요. 딴 데 있는 게 다 임금님의 재산이에요. 임금님이 내탕구 궁궐에 쓰이는 비용을 쓰시는 거예요. 돈돌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나무란 얘기예요. 왜냐면 나무는 여름에는 습해지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겨울에 마르면 내려가고. 그래서 여름에도 바람이 잘 불어서 이중을 쓰니까 저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여기에 건물이 세 채가 있어요. 조금 이따 합쳐서 할 거예요. 여기 세 채 있어요. 저쪽은 혼자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계절도
팔짝지붕. 다 얘기해. 그거 팔짝지붕이에요. 근데 얘는 뭐가 하나 없어요. 네. 없죠? 저 양쪽에는 있어요. 용마가 없어요. 네. 무량갓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기, 용마루가 없다예요. 그래서 저 위에다 목화라고 요새 꼬부라진 기와를 얹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아예 딱 있잖아요. 왜 여기는 용마루에 용이 없냐? 용마루인데 용마루가 왜 없냐? 이것이 용이니까. 임금이 용이니까. 네. 네. 임금이 용이니까. 그래서 용마루라는 건 용이 있는, 목이 있는 용. 마루라는 거는 우리 마르고 언덕 위도 마르고. 어느 쪽으로라도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관절되고 어떻게 아니 단절 안 됐죠. 여기 보다 이렇게 다 있으니까 궁녀들과 애기들은 궁궐에서 잠자야 되니까 채창을 못하잖아. 지나가는데 아마 그게 어떻게 지어지지 않은 허물고 그냥 있는 잔디 표시되어 있는 건 그게 바람이 나오는 구멍이 있죠. 자, 저거요? 바람 나오는데? 아니, 저 위에. 멀리서. 그거는 환기통일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저런, 기둥, 모서리. 네. 그러니까 이런 망도 최근에 한 게 아니니까 중종시대에 했다는 얘기죠. 사랑제라는 게 영국 거지. 아니, 이거야. 저기 있다. 사다리하고 설명하시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샘물이라는 거는 쓰지 않으면 물길이 바뀌어요. 왜냐면 샘물을 그쪽으로 나오면 자꾸 거기로 샘물이 나오지만 막아놓으면 딴 데를 뚫고 가기 때문에 이게 이래요.